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되는 사회보험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험형 제도는 병원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중산층과 취약계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보편적 복지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급여와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적을수록 적게 내면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의 질병 리스크를 분담하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꽤나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최고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상황을 보면 존망에 가까워요. 왜냐?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보면 14년도까지 매년 흑자를 유지하던 건강보험공단이 적자폭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8년이 되면 모아놨던 적립금이 바닥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적자가 더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 말은 즉 2028년부터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정상적으로 제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보험료를 충당할 직장 가입자는 줄어가는데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젊은 층은 줄어들고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의 수명까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모든 국민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사회보험형 제도에 있어서 최악 중 최악의 조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바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성에 대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보험료를 통해서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보험료가 낮은 만큼 적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저부담 저보장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장 혜택 폭이 적다고는 하지만 필요성이 짙은 알짜배기들은 급여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의무가입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부담 저보장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정부는 2005년부터 총 14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64%에 그치고 있는 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1, 2, 3차에 걸쳐서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시켜왔어요. 그렇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던 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줄이기도 했고 비급여 항목인 MRI와 초음파도 급여화를 시키면서 어찌됐든 건강보험에 보장하는 부분이 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부담 저보장에서 보장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MRI와 초음파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자마자 3년 만에 MRI 초음파 진료비가 1,800억에서 1조 8천억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의료보험을 통해서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가벼운 두통이나 약간의 속쓰림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MRI와 초음파 검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미친듯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21년 외래진료 횟수 상위 10명을 보면 1년 동안 100개가 넘는 병원을 다니면서 1200번의 진료를 받거나 24개 병원을 다니면서 2050번이나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2021년 평일수는 총 252일이었는데 2050번이나 진료를 받았다는 건 1년 동안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개의 진료를 꾸준히 받고 다닌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건가 싶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환자들의 의료 쇼핑 문제가 시작됐어요. 이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의료 쇼핑 문제는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도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한테 MRI와 초음파를 찍어보자면서 부추기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찍으면 돈이 되니까요. 보장성이 늘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 측에서는 과잉진료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의사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일단 우리나라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현저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2.4명은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의사를 제외시킨다면 의사 수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외래 수는 OECD 평균보다 한참이나 높아요. 그 말은 즉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진료해야 될 환자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클래스 높기로 유명한 의사라는 전문직이 돌봐야 될 환자가 많다? 그럼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으로만 생각해보면 의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야겠죠.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들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어떤 병원이든 똑같은 가격으로 진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돈을 벌기에는 빡세요. 그래서 낮은 수가를 감당하고 메꾸기 위해 엑스레이만 찍어도 충분한 환자한테 MRI 초음파까지 찍어보게 만들고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도 계속해서 끼워 파는 식으로 과잉진료를 양산하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고가 장비와 병상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고가 장비와 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병원이 낮은 수가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병상 수를 늘리고 불필요한 검진과 입원을 장려하고 있는 거죠. 저수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건강보험의 보장성만 강화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과잉진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불필요한 지출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서 보장률은 얼마나 늘어났냐? 먼저 보장률은 2005년 61.3%에서 2018년 63.8%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게 미흡한 결과죠. 국고지원금과 건강보험금을 합친 공공재원의 금액은 늘어가고 있는데 전체 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있어요. 아니,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부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그렇게나 강화시켜왔는데 보장률은 늘지 않고 전체 진료비 중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 또한 함께 증가를 해왔다는 거죠. 이것도 병원의 저수
저수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병원 측에서는 저수가 문제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비급 항목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뿐만 아니라 비급 항목의 과잉진료도 만만치 않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죠. 한 건 한 건의 진료비가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합쳐놓고 보면 의료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이 지경 이 수준까지 오게 된 거죠. 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건 복지를 강화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지를 늘리면 반드시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예산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한다면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적자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보료와 국가 지원을 늘리는 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왜 자꾸 보장성 강화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 걸까요?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정책은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돼서 바꿔갑니다. 하지만 건보료와 세금을 늘린다고 하면 표심이 떨어지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표심이란 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연장을 가지고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데 그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절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금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한 후에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상태를 다시 체크하고 적자폭이 그래도 유지된다면 누구든 나서서 건보료 인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할 방안을 찾고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가야죠. 왜냐?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봤는데 모쪼록 건강보험공단의 적자 사태가 별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처리해야 된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